원이라는 걸 찾는 겁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나? 자신들이 없어. 여기 자신들이 없어요. 원 밖에, 아이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접점까지 길이라고 했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다고 배웠잖아요. 1번 맞는 말이고요. 원의 반지름의 수직인 직선은 원의 접선이다. 원의 반지름의 수직인 직선은 원의 접선이다. 맞나요? 이 선의 이름은 접선이 맞죠? 근데 원의 지금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원과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수직 관계는 맞는데 지금 문제는 원의 반지름의 수직인 직선이 이거 하나뿐이야? 이렇게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거 삐뚤어져? 원의 반지름과 수직인 직선. 이거 수직이잖아요. 이건 접선이 아니고 할선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원과 원을 이게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드는 원을 가르는 선이라는 뜻으로 할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의 수직인 직선이 꼭 접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선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이다. 3번, 한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건 네, 원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죠. 맞는 말이죠. 뭐 설명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4번, 두 쌍대변 길이 합이 서로 같은 사각형은 원에 왜 접한다? 자, 두 쌍대변의 길이 합이 서로 같아요. 이거는 저기서 배우지 않았나요? 매번 그림 그리기가 참. 네.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 두 쌍의 대변 길이 합이 서로 같아. 그 사각형은 원에 외접하는 외접사각형이다. 왜 그랬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이변 하나와 이변 하나를 더하게 되면 AD와 BC의 길이 합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씩 다 더하게 되면 AB랑 CD가 나오기 때문에 마주보는 외접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두 쌍대변의 길이 합이 서로 같다. 따라서 이 사각형은 원에 외접한다. 맞는 말이다. 외접은 바깥쪽에서 만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원이 내접원, 바깥쪽에 있는 도형은 외접사각형이 되죠. 5번, 원 위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네, 당연하죠. 네, 그렇잖아요. 원에 여기 이렇게 현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에 수선을 내리면 그 현은 이렇게 이등분된다. 이유는 이렇게 합동이기 때문이죠. 다 맞는 말인데 2번만 틀렸다. 오른쪽 그림에서 직사각형 ABCD의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8인 사분원을 그렸어요. 점 C에 이 사분의 접선을 그어 AD와 교점을 E라고 하고 사분원과의 접점을 F라고 할 때 CDE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CDE면 여기를 말하죠. 네, 여기 둘레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좀 풀려면 보통 우리가 이런 그림 나오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게 자르죠,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많이 갑니다. 근데 이건 보통 이렇게 많이 간다고. 근데 이 문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8인 걸 알겠는데 이쪽을 정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를 뭐 x라고 두고 그럼 여기 x가 되게 되면 여기는 10-x가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있으면 여기도 x인 걸 알겠는데 이 길이를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일반 문제랑 좀 다르게 보통은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튀어나온 부분을 자른다가 일반적 풀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그으면 이쪽 팔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원의 반지름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를 써먹을 수 있게 돼요. 10. 온전히 이 10이라는 길이를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면서 직각삼각형 3, 4, 5, 6, 8, 10 여기가 6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아까 말한 여기 길이를 x라고 두게 되면 이쪽 길이도 x가 됩니다. 여기는 8이 되고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쪽은 전체 가로 길이 10에서 x를 뺀 길이니까 여기는 10-x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남은 건 피타고라스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8로 써져 있고 여기는 10-x고 여기는 x 플러스 6이에요. 피타고라스 이거의 제곱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이것 100 마이너스 20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4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지워지고 이 길로 넘어가면 32x가 남죠. 얘가 1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64가 남아요. 64를 두 번 더하면 128이 되죠. 따라서 x는 4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가 4가 됐기 때문에 얘는 18, 여기는 6 이렇게 되네요. 알고 보니 이 도형과 이 도형은 합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아셨습니까? 둘레기는 얼마예요? 10과 8과 6을 합친 길이니까 24가 됩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는데 이건 합동으로 풀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합동이 된다고요? 여기는 이 노란색과 이게 빨간색 한번 잘 볼까요? 자, 이 노란색과 빨간색 도형은 합동이 성립하죠. 무슨 합동이에요? SSS? 노란색, 빨간색 왜 합동이에요? 말들을 하세요. 무슨 합동 조건이에요? 우리가 합동 조건은 크게 몇 가지를 알고 있죠? 총 5가지를 알고 있죠? 그 5가지 중에 여기는 뭐에 해당해요? 네, 맞습니다. ASA죠. ASA예요. 자, 2선분의 8 길이와 2선분의 8 길이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아래 있는 각은 B라고 한다면 A와 B를 더하면 90이에요. 이게 수직이니까요. 그럼 이거 수직이네요. 그럼 남아있는 여기 있는 각과 이 각을 더하면 9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B가 되고요. 얘도 이제 직각삼각형, 얘가 수직이죠? 그럼 얘가 B라면 여기는 A가 돼요. 따라서 한 변과 90A, 한 변과 90A, 한 변과 양 끝까지 같으므로 ASA 합동이 성립해요. RH로 하려면 직각인 건 확인이 됐는데 빗변 길이 같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걸 지금 증명해야 되는데 당장은 증명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빗변 쪽을 이제 피하고 RH가 빗변이에요? 네. R이 직각이고 H가 빗변이잖아요. S가 변이고 A가 진짜 나 강서연 진짜 왜 이래? 강서연 왜 그래? 머리 이쁘게 묶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SA 합동으로 합동 조건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제 변기를 잡아주는 거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인 걸 알았으면 이제 빗변기 10은 1이 갈 테고 나머지 한 변 6은 이제 1이 가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둘레는
피타고라스 풀어도 괜찮지만 합동으로 풀어도 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합동보다는 피타고라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피타고라스 설명드렸어요. 오른쪽 그림 같은 도형에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반지름이 필요하죠. 이 원이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R, 얘도 R. 풀이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네요. 피타고라스 이 나머지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죠. 289에서 225를 빼면 64가 남고 이 길이가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풀이. 첫 번째 풀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지금 수직이니까 넓이 8 곱하기 15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내저번에 반지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근데 이걸로도 풀 수 있죠? 2분의 1 약분시키고요. 이거 다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25 더하면 40 40R 8 곱하기 15 8로 약분하면 여기 5가 남고요. 다시 5로 약분하면 여기 3이 남죠. 반지름 길이 3. 따라서 내저번 반지름은 9파이. 반지름이 3이니까 넓이는 9파이. 이렇게 풀이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이런 풀이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내저번 반지름 지금 R로 우리가 잡아놨죠. 얘가 내저번 반지름 R, 얘도 R 하면 이 도형은 정사각형. 그럼 이 길이도 R, 이 길이도 R이 되고 어차피 우리는 R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R을 포함하고 있는, R을 직접 포함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는 더하고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변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반지름 길이가 나온다. 네, 그런 거였네요. 그 다음부터는 또 풀이는 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 두 번째 풀이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말했지만 이거 고등학교 와서 이런 풀이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용에서 문제풀이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서 절대 나쁠 거 없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건 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HI를 구하는 쪽에만 집중해 봅시다. HI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HI 이 길이 일단 여기를 X라고 잡아요. 그럼 여기도 X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원의 지름이 이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 세로 길이가 왔죠? 이게 8이고, 그럼 이쪽도 8이 될 테니까요. 이 길이는 4가 될 테네요. 얘도 4가 되겠죠? 그럼 얘도 4가 되고요. 4가 됩니다. 똑같이 4가 되고요. 4가 되고요. 됐습니까? 남아있는 이 길이는 8이 됩니다. 12에서 4를 뺐으니까요. 이게 8이면 여기도 8이 됩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 이쪽 접점까지 그 길이는 서로 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여기를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 내려옵니다. 이 문제는 잘라서 풀면 여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를 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둘은 합동이니까. 잘라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여기 그려져 있는 파트에서 이쪽 도형을 보든지 뭐 상관없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그럼 여기 이쪽을 그냥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구한다면 얘는 8 플러스 x가 돼요. 여기는 8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왜요? 12에서 이 길이 4 빼고 8 남죠? 다시 x를 빼야 돼요. 그래야 이 길이가 남으니까 8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 길이는 8. 이래서 피타고라스예요. 64 플러스 16x 플러스 x제곱은 64 마이너스 16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4. 64 하나 지워지고 x제곱 지워지고 넘어가면 32x는 64 따라서 x는 2가 된다. 변기 여기는 그래서 2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를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HI 길이는 2가 된다. 라는 풀이에요. 자, 원주각. 단어의 뜻을 지금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원이 있고, 우리가 이 단어 뜻은 알아요. 원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벌어져 있는 이 각,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 그래서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점과 이 점을 원의 중심으로 모으지 않고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 모아요. 이렇게. 그럼 원 위에 혹은 원의 둘레. 근데 원의 둘레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주라고 부르잖아요. 원의 둘레의 비율, 걔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율 3.14. 원 지름에 대략 3.14배를 곱하면 원의 둘레가 나온다. 그게 원주율이죠. 그러니까 원의 둘레 혹은 원주에서 각을 만들면 이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주각은 무수히 많겠죠? 뭐 이런 게 중심각이에요? 이건 중심각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원주각이에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채꼴에서 만들어진 각, 중심각. 원 위에 있는 하나의 호와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각. 원의 둘레, 원주에서 시작된 각, 원주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무 때나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같은 호를 가지고 있는 중심각과 같은 호를 가지고 있는 원주각은 서로 이게 두 배와 절반의 관계가 성립해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각을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이 각도 A가 되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반지름이라. 그럼 여기는 2A가 돼요. 여기는 오른쪽 각을 그냥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이등변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B가 되죠. 그럼 여기 외곽 성질에 따라 이 각은 2B가 돼요. 그럼 위쪽에 있는 각은 A 플러스 B가 되고 아래쪽으로 중심면에서 벌어진 각은 2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론은 위쪽 각의 A가 2배라는 걸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와 절반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아주 쉽지만 앞으로 너무 자주 쓰일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 참고용 그림이 있는데 원에서 만들 수 있는 중심각에 한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은 몇 개만 발생하냐면 하나만 발생합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없어요. 원 위에 하나의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은 그 호의 양끝점을 무조건 원의 중심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하나의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가 정답이에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그 원주각의 크기는 다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무수히 많이 그려지되 그 무수히 많이 그려진 원주각은 모두 같은 각의 크기가 나타나요. 얘가 2x, 중심각 2x, 그럼 여기 x,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다 x예요. 알겠죠? 중심각은 하나,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를 풀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고요. 여기 각 문제 1, 2, 3, 4번에 1번씩만 풀어보세요.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제는 뭐 툭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호 AB를 끼고 있는 원주각 크기는 이게 반원에서 만들어지는 호기 때문에 여기는 중심각은 당연히 반원의 중심각인 180이 되겠죠. 그럼 반원을 끼고 있는 원주각은 중심각 180의 절반인 90이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각은 35도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일 게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원 위에 있는 한 점인 원주로 모으게 되면 그 각은 무조건 90이에요. 원 위에 있는 지름을 원 위에 있는 원 중심을 통하는 지름의 양 끝점을 원 위에 어딘가로 모아요. 그럼 무조건 90이에요. 이쪽으로 모아도 90입니다. 이쪽으로 모아도 90이 돼요.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을 그려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어느 한쪽 그려져 있는데 어느 한쪽이 안 그려져 있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예 그림 자체가 원의 지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만 이렇게 선이 그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쪽에 막 선이 그어져 있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름의 양 끝점이 이쪽 하나로 모이네? 그럼 나머지 하나도 이쪽으로 모아볼까? 그러면 정확히 90이 된다는 거죠. 그런 성질을 확실히 자주 써야 되고 활용이 너무 자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뻔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뻔해도 할 건 해야 되니까요.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길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 또 이렇게 호가 있어요. 이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은 또 이렇게 하나가 그려집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같은 호를 끼고 같은 호의 한 원에서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중심각 크기는 이 두 도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각이 나오겠죠. 여기 각을 만약 내가 2x라고 하게 되면 이 각도 당연히 합동이니까 2x가 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을 만들었으니 이 2x의 절반인 x가 될 테고, 얘도 이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심각인 2x의 절반인 x가 될 겁니다. 그럼 결론 놓고 보자니 이제 중심각이 없이 그냥 여기만 설명 놓고 본다면 한 원 혹은 크기 같은 두 원이에요. 한 원 또는 크기 같은 두 원.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죠. 거기서 같은 호의 길이를 잡으면 그 호를 가지고 만든 원주각 크기는 어느 쪽에서 긋는다 하더라도 그 각은 똑같이 같은 각이 만들어진다. 얘랑 만약에 똑같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이 원과 똑같은 크기의 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크기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호의 길이를 쟀더니 이게 뭐 5cm였어요. 그럼 내가 아무 데나 여기서 이제 5cm를 잡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이 길이가 5cm였어요. 여기를 뭐 EF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게 되면 이 각이 X라면 이 각도 똑같이 X가 되는 겁니다. 두 원이지만 크기가 같다면 같은 호의 길이를 잡으면 어느 쪽을 그어도 원주각 크기는 항상 같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설명일 수 있지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편이죠. 자, 밑에 거 여기 앞쪽에는 밑에 게 없었나요? 여기 안 했네요. 위에만 설명하고 밑에 건 안 했군요. 아까 그래서 여기 빠졌군요. 이 설명이 직각에 대한 표현이 아까 빠져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기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원을 배우는 동안에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은 이때만 배우지 않고 뒤에 또 나와요. 그때 또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세 가지고 단어는 두 군데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면에다 점을 4개를 찍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4점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딱 한 원 위에 놓일 때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죠? 보신 바와 같이 4개를 막 찍으면 한 원이 있지 않죠. 근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4개 점을 딱 찍었더니 이 4개 점이 이렇게 한 원 위에 그려져 있더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어떨 때 그렇게 성립하는 겁니까? 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같이는 안 되는구나. 아쉽네. 자,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 내가 여기 현을 잡아요. A. 이렇게 B를 잡았다고 칩시다. 원 위에 하나 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원주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당연히 한 현을 바라보는 2개의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혹은 한 호를 바라보는 두 원주각 크기는 당연히 서로 같습니다. 여기 있는 각을 X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각도 당연히 X가 돼요. 자, 시점은 우리가 원에서 시작했죠. 이 점을 C와 D로 합시다. 근데 시점은 원에서 했는데 이건 반대로 내가 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원만 살짝 지워요. 그럼 이제부터는 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있는 2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있는 2개의 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4점이 실제로는 한 원 위에 있을 거라고 성립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잠깐 그려드린 것처럼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이 4점은 한 원 위에 이렇게 있었다. 이게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이 그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원래 원을 그려놓고 당연히 4점은 한 원이 있었죠. 근데 이 원을 딱 지웠더니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각크에 서로 같다는 뜻은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놓였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꼭 같은 쪽이어야 됩니까? 왜 같은 방향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미하는 바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현을 가지고 있는 이쪽 원주각을 그렸어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근데 이게 나머지를 그릴 때 이쪽을 그리지 않고만 이쪽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냥 각도를 적당히 잡으면 그냥 적당히 잡은 겁니다. 지금은 좀 안 맞아 보이지만 이 각과 이것으로 내가 만약에 같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50도? 그럼 이쪽에서 50도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원을 지우게 되면 이 네 점이 실제로는 한 원이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네 점은 한 위에 놓일 거란 뜻이지. 그래서 이 같은 쪽이라는 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같은 방향 혹은 같은 쪽에 놓인다. 그래서 네 점이 한 원 위에 놓일 조건. 이 네 점이 한 원에 있습니다. 한 원 위에 있습니다를 설명하고 싶으면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각크에 서로 같다 뜻이 네 점을 한 원 위에 있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라는 표시였죠. 아셨죠? 그런 의미로. 여기는 문제도 뭐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냥 잠깐 참고만 해보면 여기 문제는 워낙 쉬우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시고 뭐 3번 문제 다음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는 기호가 맞겠죠. 선분 BC라는 한 선분을 바라보는 두 개 같은 쪽에 놓여있는 그 방향의 각의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네 점은 원래는 원주각의 형태로 그려져 있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돼요. 근데 니은은 아니죠. 선분 CD를 바라보는 같은 방향 놓여있는 두 각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얘는 같은 원주각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한 원 위에 놓였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얘는요?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52도, 여기 52도.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선분 A, B랑 A, B가 바라보는 이쪽 C라는 각과 D라는 각이 같은 각이 돼야 돼요. 혹은 만약에 여기 선분 CB를 바라보는 이쪽 각 A가 52, 그럼 각 D가 52가 나와야 그때야 한 선분들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이 성립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50에 여기는 52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서 결론은 한 원이 있는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얘는 맞는 거죠. 얘는 왜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선분 CD를 그으면 되잖아요. 안 그려졌다면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두 개가 크게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네 점은 실제로 한 원 위에 놓이게 된다고 성립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시면 네, 되는 문제고요. 여기를 이제 과제로 주말 동안 잘 푸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이쪽 단어는 상대적으로. 네. 여기 이제 7-2번 같은 거 이제 별표 쳐놓을까요? 이런 거. 네, 7-2번. 지금 푸세요. 모르겠지만 그림이 좀 작네. 그림을 크게. 자, 표시되어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 보조선 하나를 그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지금 보조선만 잘 그으면 문제는 아주 쉬워집니다. 선 하나 그으셔야 돼요. 이 원파트가 좀 제일 사실은 원파트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원과 비례인데 이 원과 비례가 저번에 한번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과 비례 파트가 통치로 다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그나마 중학교 때 배울 수 있는 원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파트가 그냥 빠졌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다 자꾸 의미를 두고 좀 더 문제를 고급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뭘 하게 만드냐면 그림에 없는 선을 그려서 스스로 문제를 끌어내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 종류의 일부분이에요. 어디다 보조선을 그으면 될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반원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반원이라는 것. 그럼 결국은 얘네가 지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거예요. 지름의 양 끝점? 이걸 원 위에 한 점으로 모으면 이거 원주각이 돼서 90이 되지 않나? 그럼 결국은 AD를 긋거나 아니면 BC를 긋거나 이쪽이나 이쪽으로 보조선 하나를 그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90이 돼요.
당연히 이쪽도 90이 되죠. 여기는 30도가 됩니다. 그럼 호 CD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30이 됨에 따라 호 CD를 바라보는 중심각은 저 30의 2배인 60도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두 현 AB 그 다음에 CD가 점 P에서 만나며 호 AC와 호 BD의 길이가 각각 원둘레 길이의 10분의 1과 4분의 1일 때 APC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가 전체 원둘레 10분의 1이랍니다. 길이가 10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고 원둘레의 10분의 1이라는 뜻이죠. 원둘레의 10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원둘레의 4분의 1을 갖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중학교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중심각의 정비례하는 것. 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중심각이 2배 늘면 호의 길이도 따라서 2배가 늘죠. 호의 길이. 그리고 중심각이 2배 늘게 되면 똑같은 부채꼴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도 정비례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되는 게 중심각과 원주각은 2배의 관계를 갖죠. 중심각이 이들의 관계야 정비례 간다는 뜻은 원주각도 똑같이 이들과 정비례 관계 성립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네 가지. 중심각, 호의 길이, 원주각, 부채꼴 넓이. 이 네 가지는 서로 정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지금은 이 호의 길이와 여기 원주각의 관계가 서로 정비례가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얘도 이제 보조선이 필요한데 어디다가 보조선을 긋냐면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이 각을 나타내요. 이 각은 이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죠. 그럼 전체 원둘레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각도 전체 원주각의 4분의 1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전체 원주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원주각의 총합은 중심각의 총합이 몇 도죠? 360이겠죠. 이 중심각을 다 합치면 360이 되잖아요. 중심각 총합이 360이면 그럼 원주각의 총합은 거기 절반값이니까 180이겠네요. 그렇잖아요. 원에서 만들어진 호를 가지고 있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그럼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 그럼 중심각을 다 더했을 때 각과 원주각을 다 더했을 때 각도 정확히 절반의 관계가 성립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는 좀 빠르긴 하죠. 근데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원 하나 그려놓고 보통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왜 원주각이 180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각은 이 호를 끼고 있는 색깔로 구분할게요. 여기 있는 이 각은 이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에요. 여기는 이 각은 이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고요. 여기는 이 각은 이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에요. 그럼 이 호를 다 더하게 되면 원한바퀴를 다 돈다는 뜻이잖아. 그럼 원한바퀴를 다 돌 때 만들어진 원주각은 결론은 삼각형 이 세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주각의 총합은 결국은 삼각형 내각의 총합인 180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문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 여기는 이 각의 크기는 여기 있는 호가 전체 원둘레의 4분의 1. 호의 길이에 원주각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전체 원둘레의 4분의 1이라는 뜻은 여기 있는 원주각도 전체 원주각 크기의 4분의 1. 원주각 총합은 180도, 거기에 4분의 1, 45도가 돼요. 그럼 이쪽도 그렇겠죠? 이쪽에 있는 원주각, 여기 있는 원주각, 이렇게, 아니, 원주각이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좀 의미를 갖지 않겠나요? 이쪽 그어서 이 각을 만드는 게 좀 의미가 있겠죠? 이 각을 좀 전에 구해냈기 때문에. 그럼 이 각은 전체 원주각 180도의 10분의 1.
18이 되겠네요. 그럼 다 구해줬죠? 문제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쪽이 45도로 돼 있었고, 여기가 18이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좀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는 외곽이 되죠. 그래서 이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63도가 됩니다.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A, B, C, D가 문제 나온 A, B, C, D 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 이런 식의 원이 하나 이렇게 필요하겠죠. 지금 여러분은 그냥 적당히 그냥 요런 것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뭐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 선생님도 이제 똑같이 금방금방 못 그리잖아. 사람의 손으로 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려요? 적당히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네 점이 한 원위에 또 적당히 그리시는 거죠. ACP의 크기,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가 눈에 보이죠? 여기 있는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이 30도이네요. 그럼 이쪽에 있는 원주각도 30도가 되겠죠? 여기도. 그리고 보니까, 끝났네. 이렇게 나왔네. 삼각형 세 각 중에 두 각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저 한 각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더라. 저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원을 그려놓으면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런 거 그리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습관적으로 안 그리시고 그리지 마시고 좀 잘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엔 원과 사각형. 여기도 쉬워요. 네. 쉬운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잠깐 앞쪽에서 했었죠.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중에 이제 두 번째 2탄입니다. 이거 2탄. 지금처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렸죠. 앞쪽에는 외접하는 사각형이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원이 있고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그려요. 그럼 성질은 뭐였냐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합이 서로 같다. 이 내용이었죠. 이제는 근데 이거는 원이 안에 있고 바깥에 외접 사각형이 있을 때 말한 거고, 이번에는 내부에 내접원이 있고 바깥에 원이 있는 겁니다. 외접원과 내부에 있는 내접 사각형에 대한 성질인데, 이게 내부에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 바깥에 외접원이 그려지는 상태에서 이 대각의 합이 180이 성립합니다. 왜요가 되는 거죠? 아니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원 하나를 그릴게요. 여기 따로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원 하나를 그려놓고,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어요. 원의 중심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지름 두 개를 가지고 보조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각 있죠? 이 각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은 2x가 되지 않겠나요? 같은 홀을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 될 테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각은 이 홀을 바라보는 원주각이에요. 그럼 그 홀을 바라보는 중심각은 이렇게 모일 테니까 이 각이 되는 겁니다. 이 각이 2y가 되겠죠.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 따라서 2x 더하기 2y 하게 되면 한 바퀴 다 돌았네요. 360도.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180도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내접사각형인데, 내접사각형이 바라보는 대각의 합이 결론은 180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당연히 이쪽 두 각이 바라보는 합이 180이면 나머지 두 개가 바라보는 합도 당연히 180이 됩니다. 360에서 두 개 합치면 180이면 나머지 두 개 합쳐도 180이잖아요. 그래서 내접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된다 입니다. 내접사각형일 때만이다. 내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건 내접이 아니야. 이게 왜 내접이야, 이게. 이건 내접이 아니에요. 내접이 되려면 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모두 한 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접이 아닙니다. 이런 게 내접인 거죠. 그래서 내접 사각형 성질,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된다라는 것과,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너무 뻔한 건데 얘랑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합시다. 그럼 x와 y를 더하면 아까 18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각을 그려놓고 직선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외곽을 표시했죠. 이 각을 z라고 합시다. 그럼 z랑 y랑 더해도 180이 되잖아요. 따라서 x와 z는 같은 각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내접사각형의 한 내각이 바라보는 대각의 외곽이 그 내각의 크기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각을 뭐라 부르냐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관계를 내대각의 관계라고 불러요. 내대각. 내각과 대각을 동시에 표현한 겁니다. 내대각. 그럼 이 외곽의 내각의 대각과 그 외곽의 크기는 서로 같아집니다. 이게 내접사각형의 또 다른 성질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 사실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앞에 있는 내용의 약간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 내점은 한 원 위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 문제는 쉬우니까요. 여기 밑에 이건 쉬우니까 하시고 여기 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되거나 아니면 내 대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가 서로 내 대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면 이 내점은 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한 원 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중에 이름 있는 사각형 중에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은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이유는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거든요. 얘는 둘 다 90. 얘도 90. 얘도 90. 90 합치면 180.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 밑각을 A라고 두고 밑각을 A라고 두게 되면 윗각을 B라고 뒀을 때 얘도 이제 B가 되죠. 이렇게 더하면 180이고 이렇게 더하면 180이고 이렇게 더해도 180이 돼요. A와 B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더해도 180이 되고 근데 이 성질이 이 내용이라는 얘기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 그러면 등변사다리꼴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성립한다. 따라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은 항상 그 네 꼭지점이 항상 원 위에 존재한다. 그럼 평행사변형은요? 평행사변형은 절대 원에 내접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게 원에 내접하려면 이 각을 A, 이제 이 각도 A죠. 이 각도 B, 이 각도 B죠. 근데 이게 한 원이 있으려면 이렇게 네 점이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 원이 있다면 있게 그릴 수 있다면 얘랑 대각의 합이 180이 돼야 돼요. 2A가 180이므로 따라서 A 값이 90이 돼야 되는데 한 각이 90이 되는 평행사변형에 한 각이 90이 되는 순간부터는 걔는 평행사변이 아니라고 했죠?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마름모도 그래요. 마름모도 참 고급지게 잘생겼지만 이게 얘 B, 얘 B. 얘도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서로 같잖아요. 같고.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같아서 합쳐서 180이 되려면 A가 90이 돼야 되는데 마름모는 한 내각이 90이 아니에요. 한 내각이 90인 평행사변은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마름모라 평행사변형은 절대 원에 내접할 수는 없다. 쟤네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이름 있는 사각형 중에는 쟤네 셋이 내접하는 사각형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 이거 이제 요약본을 만들어 볼까요? 이거 책이 없는데 지금 책이 없는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도 있고 그 증명과정 대단치는 않았지만 이 증명과정 네 이게 왜 180인가 설명하는 과정에 책이 없었는데 그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내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이게 지금 책이 없거든요. 이 문장이 잠깐만요. 흰자리에다가 이거 좀 써놓도록 하세요.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를 내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첫 번째 이거 아까 말했던 이거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 있는 두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렇게 되면 점 A, B, C, D는 한 원 위에 있다. 가 성립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각형을 그렸어요. 네, 어떤 사각형을 그렸더니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의 합이 180이에요. 그러면 A, B, C, D 네 점은 한 원 위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요 한 내각의 외곽의 크기를 구했더니 이 각이 x인데 알고 보니 이 외곽의 내각의 대각 얘도 x가 되더라. 그러면 이 네 점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A, B, C, D 네 점은 한 원 위에 놓이게 된다. 네, 저 세 가지 성질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나중에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건 그럼 저 세 개 중에 하나에 걸쳐 있어야 돼요. 자,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데 이건 저 단어 있죠. 저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좀 그림을 크게 볼까요? 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렇게 원에 접하는 접선이 있어요. 접한다는 뜻은 뭔가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이 되고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점에서 원 위에 또 다른 한 점을 이으면 이게 현이 되는 거죠. 명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접선이고 접선은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원이 만날 때 그 직선의 이름을 접선이라고, 그 점이 접점인데 이 접점에서 또 다른 한 점을 이으면 얘는 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발생해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이 발생해요. 그 각을 x라고 한다면 그 각 x와 그 현의 양 끝점이 원에 있는 일부로 모입니다. 그러면 원주각이 만들어지죠. 접선과 현이 만나 생긴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의 크기와 서로 같아져요. 다시 또 설명. 여기 접선이 있고 여기가 접점이죠. 근데 접점은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에요. 근데 그 점과 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점 하나를 연결해요. 그럼 현이 되죠. 그럼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발생합니다.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각, 혹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뭐 표현은 교재마다 조금씩 달라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 말하는 데 있고, 그렇게 말하는 이 교재는 그렇게 쓰고 있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또 어떤 교재는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각,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말이니까요. 접선과 현이 이루어서 만든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그 x랑 같은 각이 원 내부의 원주각에서 발생하는데 그 원주각은 현의 양 끝점을 원의 일부로 모읍니다. 그럼 당연히 원주각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원주각 크기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서로 같다가 성립해요. 이해되셨나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얘는 왜 그런지 이것도 증명이 안 나오네요.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을 네, 그냥 대충 보세요. 네, 지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C'이라는 점을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A와 C'은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이죠. 따라서 당연히 이쪽에 각 A, B, C'이라는 각은 90도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를 그냥 X로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되겠죠? 왜죠? 같은 호를 바라보는 이쪽 원주각, 같은 호를 바라보는 이쪽 원주각 같은 각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X일 겁니다. 근데 얘가 90, 얘가 X. 그럼 얘는 뭐가 되죠? 90-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좀 글씨가 좀 이상해졌네요. 이 각은 90-X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거든요. 접선과 원의 반지름 혹은 원의 지름은 접점에서 90도로 만난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 각의 크기, 여기 남아있는 이 각의 크기를 y라고 합시다. 그럼 y와 90-x를 더하면 90이 돼야 됩니다. 그치?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90과 여기 있는 90이 없어지고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y는 x랑 같은 각이라는 게 성립해요. 여기 있는 y가 실제로는 x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설명이에요. 접선과 현이 만나 생긴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모이는 원주각의 크기와 서로 같다가 성립하는 거죠. 따로 책에 증명 과정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가 성립했고, 여기 봅시다. 마지막 개념이에요. 자, 두 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원은 두 개 있죠. 원이 원래는 하나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여야 되죠. 왼쪽 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접선이 왼쪽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디 접하냐면, 여기 있는 점 T에서 접해요. 그럼 좀 전에 배운 대로,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과 같다가 성립해요. 됐나요? 근데 이 가운데 있었던 접선이 왼쪽에 있는 원의 접선일 뿐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도 접하는 공통 접선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통 우리가 위치상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요즘 그 용어 안 쓰기 때문에. 공통 접선입니다. 근데 이 공통 접선을 이쪽에는 현이 있잖아요. 이 현을 여기서 끊지 말고 쭉 이어서 이쪽 원까지 이어갑니다. 보조선을 긋은 거죠. 연장선을 긋은 겁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이 접선과 이번에는 여기 TD를 연결한 요 현, 접선과 현이 바라보는 이 각의 크기는 접선과 현이 이루어서 만든 이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과 같다는데, 그리다 보니까 접선과 이 선분 BD가 하나의 직선이 되면서 얘네들이 막곡지각이 됩니다. 그럼 이 각이 X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X가 성립하겠죠. 그러다 보니 공통접선 하나 걸어놓고 이쪽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쪽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같아졌냐면 이 각의 크기 X랑 이 각의 크기 X가 서로 같아졌는데, 이 각의 위치 관계를 보다 보니 결국은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랑 무슨 각의 관계냐면 엇각의 관계잖아요. 근데 엇각 크기가 서로 같아졌다는 뜻은 두 선분이 서로 평행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이 평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두 원의 가운데, 두 원의 공통적으로 접하는 접선이 있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왼쪽, 오른쪽에서 같이 적용하다 보면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서로 같아짐에 따라 이 두 선분은 서로 평행하다가 성립한다. 근데 이번에는 두 원을 서로 반대편에 놓지 않고 같은 방향에 놓습니다. 이거는 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을 반대에 놨었죠. 이번에는 접선 하나를 기준으로 두 원을 같은 방향에 이렇게 접하도록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작은 원 하나, 좀 더 크기상 큰 원 하나 이렇게 그렸죠.
그럼 처음에 작은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접선과 요까지가 현이에요.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긴 그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모이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가 되죠. 그래서 이 각이 x가 되면 다시 이 각이 x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이 현을 큰 원 쪽에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현을 다시 연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요만큼 t랑 b를 잇는 하나의 현이 만들어지죠. t랑 b를 잇는 현, 큰 원에서. 그럼 접선과 현이 만나 생긴 이 x라는 각의 크기는 그 현이 모이는 원주각과 같다. 이리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아지는데 저 두 개의 그림을 이쪽 바깥쪽에 빼서 그려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얘가 x, 이쪽이죠? 이쪽도 x, 이게 접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위치상 같은 위치에 놓이는 동의각인데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다 같다는 뜻은 이 두 선분이 평행하다가 성립하죠. 얘랑 얘랑 평행하다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게 접선이 보이죠? 그 접점에서 여기 A라는 점을 이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발생해요. 근데 이 각이 그 현이 모이는 원주각과 같았기 때문에 이 각이 40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원 위에 4개의 점을 이으면 4접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4접 사각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 그럼 여기 있는 각은 82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삼각형의 외곽 성질 x와 40을 더하면 82도가 된다가 성립하니 x는 38도 이렇게 됩니다. 아니죠. 80에서 40을 뺀 거니까 42도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3-2번 문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림이 좀 조금해서 얘는 그림을 최대한 크게 할게요. 이렇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죠. 접선과 접점에서 이렇게 A를 연결하면 현이 돼요. 그럼 접점과 현이 만나 생긴 이 x라는 각의 크기는, 그죠? 요 각의 크기는 현이 모이는 원주각 크기와 같다가 성립하죠. 그 얘는 또 뭘 써먹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각도가 90도라는 거를 써먹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와서 꼭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름의 양 끝점을 원의 일부 한 점으로 모으게 되면 원주각 크기가 180도의 절반인 90도가 만들어지죠. 되셨습니까? 그럼 남은 건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180에서 90 빼면 90 남죠. 90에서 x 빼면 90-x가 남아요. 또 여기서 외곽 성질일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 40과 x를 더한 각은 90-x랑 같은 각이 됩니다. 이항을 하게 되면 2x는 50도, 따라서 x는 25도가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가 되죠. 과조에서 원 파트를 마무리해 오시면 월요일까지 마무리해 오시면 되고요. 내일 10시 50분까지 늦지 마시고